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강고해 보이는 승재현 위원도 과거에 스토킹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요? 네네.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표디가 틀어준 노래가 나비. 나는 나비. 예. 예. 사실 이 스토킹에 관련된 것도 나비같이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래의 그 애벌레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되는데 스토킹을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떠한 그 구제 수단도 없고 도움의 수단이 없다는 게 반대편 당사자는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학교에서 정문에 나가면 정문에 서가 있고 예. 아침에 출근하면 집 앞에 와서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 그냥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재현 교수님, 제자 누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교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저는 같이 가자는 말을 그런 적이 없는데 같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같이 라이드를 주신다 그러셔서 왔어요. 사모님 잘 기대시죠. 아기가 너무 이쁘네. 이런 형식의 나오니까 소름이 쫙 끼치네요. 말만 들어도. 이게 진짜 답이 없는 문제인 것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그냥 그 교수님한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냥 옆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근데 옆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제가 형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저만 이상한 놈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옆에 있는 게 싫어서 신고한다. 옆에 있는 게 싫어서 신고한다고 경찰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뭐가 있는 거죠? 왜 경찰한테 이렇게 이러십니까? 그 귀찮은 일, 아니 의미 없는 일, 죄가 안 되는 일을 왜 시키나요? 라는 게 스토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아마 아주 전적으로 공감들을 하실 텐데 사실상 승재현 위원이 겪으신 피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피해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 법은 때린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고 어떤 침해를 실제로 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의 태도를 법과 제도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지금까지 해가 왔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스토킹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무척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줄곧 형사법학계 형사정책학계 가서 계속 요구하고 했었고 이상한 논출을 받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이 스토킹 피해들은 무척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있죠. 이게 사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무려 2,756건. 그럼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13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18년에는 2,772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5,486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격정을 하고 지금도 7월까지가 2,756건이니까 하반기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올라올 건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그 건수는 한 20% 그러니까 2018년에 19.62% 그다음에 2019년에 10.6% 올해는 상반기까지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이게 10.8%밖에 안 되는 게 사실상 뭔가를 처벌하고 싶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 사람은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경찰 쪽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있어봐야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벌 건수가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반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경찰 쪽에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안 깨달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없는데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스토킹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무리 피해자를 돕고 싶어도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없이 누군가를 제약하거나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스토킹 피해 자체도 심각하지만 스토킹 이후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5월이었죠?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것도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스토킹 범죄가 있었고 그것이 발단이었다. 네네. 사실 스토킹 범죄가 전국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이것도 가는 범죄인데 이 음주운전하고 비슷해서 자기 자신이 가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스토킹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거나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전조가 보이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 사건도 결국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간 과잉살상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사건에 말씀 오버킬에서 몇 번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랬냐 그러니까 서비스가 좀 안 좋았다. 이게 서비스 안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이것도 경찰 쪽에 되게 잘했는 거예요. 사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말을 웬만하면 안 듣거든요. 주변 조사 안 하고 가해자가 그 답변하면 그 답변이 사실상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으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이제 사건 피해자는 말을 못하고 이미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건 주변 정황을 잘 살폈는 거예요. 특히 살인 사건은 가해자의 말만 있고 피해자의 말은 음소거가 되어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 아들 딸들이 진술하는 거 보니까 이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 사람이 이제 호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접근을 했고 일방적으로 접근했고 사실 그 휴대폰을 보니까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여 통의 전화를 했고 사실 저는 제일 싫은 우리나라 속담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편이야. 그건 없어야 돼. 그게 스토킹을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건데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10번 찍어도 싫으면 정말 싫은 건데. 아니 남으로 왜 찍어요? 그러니까요. 그 단어 자체도 싫은 거고. 그래서 호감을 갖고 접근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게 대해서 사실 이미 결혼하신 상태고 아이 딸들도 있고 이러면 사실 못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밝혀져서 징역 20년. 사실 저는 똑같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그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협박했을 때 가중처벌하듯이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폭행 협박을 통해서 전조를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겠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마음의 충격은 그 살인이 올 때까지 아마 그 배다해 그 뮤지컬 배우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망이 이렇다면 이건 분명히 가중처벌해야 된다. 그럼요. 살인 그 자체보다 살인 이전에 있었던 그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생활의 파괴와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피해가. 자 그리고요. 지난달에도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던 20대 남자가 그걸 안 받아들여주니까 피해자 아파트에 가서 사제 폭발물 터뜨리고 자기만 다쳤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의 가학이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가해자가 그냥 다쳤는 거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아니라 남자가 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그 여성 앞에서 가학하는 모습은 자해하는 모습은 사실상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잊혀질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끝까지 남아 있는 건데 그 교제를 허용하지 않자 사제폭탄을 만들고 그 집에 2층에 기다리다가 그 여성의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3층에 가면서 3층에서 이제 사제폭탄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손에 이제 치명적인 영구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럼 그 피해자의 여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큰 충격이겠어요. 그럼요. 공포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단순하게 따라다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빼앗기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고 또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 그 가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끼치는 사건이다. 이런 점을 반드시 국회는 꼭 깨닫고 이번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꼭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법 통과가 안 되면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경범죄처벌법 아니라면 형법상의 다른 그 구성 요건에 맞춰야만 겨우 개입이 가능하고 처벌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제일 처음에 딱 신고를 할 때 저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고 그럼 경찰 쪽에서 물어보겠죠. 다른 행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면 이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되는 거고 그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매뉴얼을 잘 만들었어요. 그냥 지속적 괴롭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계속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10만 원의 벌금에
차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는 나왔는데 다른 법이 없으니까 이 법을 이제 좀 구체화시켰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 근데 이게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집 아기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이제 산책을 시키면 예. 그 강아지가 이제 응아를 네. 하면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게 범칙금. 그 정도. 네. 그 정도 10만 원 정도. 비슷한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표를 하잖아요. 예. 암표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다니는 그 피해자의 마음은 정말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이 벌금 10만 원 이게 암표보다도 싸고 강아지 볼일 정도에 해당된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기가 차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은 아무리 반복해도 상습 가중이 없잖아요. 그냥 매번 한 똑같은 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 태은봉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스토킹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신과 다닙니다. 밤은커녕 낮에도 혼자 다니기 무서워요. 이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들으면 막 울분이 솟아올라요. 당사자의 입장은 정말 삶 전체가 형해화되는 그냥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피해 그 자체만도 그럴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그 이후에도 많죠. 김홍일 사건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스토킹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만약에 가정이란 게 없긴 하겠지만 가정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그 전에 일찍 통과가 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킹 피해자는 그냥 맨몸이에요. 내가 분명히 당했는데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보호 장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말 내가 신고를 해봤자 경범죄 처벌법 10만 원인데 이걸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가해자가 강해져요. 네가 나를 신고를 해? 더 이래가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사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었으면 그 안에 이제 촘촘한 깨알 같은 규정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면 처벌도 강화됐을 것이고 임시조치로 격리도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법 조항이 만들어지면 이 법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 사유에 보면 그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되니까 구속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 명령, 상담 명령 가능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고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스토킹법은 뭐 의원님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주시지만 이게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참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는데 왜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번번이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만 됐다가 회기 만료 자동 폐기 되는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국민들께 이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막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아니니까. 사실상 그 여당에서 이 좋은 법을 만들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이 좋은 법을 만들면 여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논리에 어떤 색깔이 입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관 이기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출동했는 사람이 경찰이냐? 그럼 경찰이 임시 보호 조치 명령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 직접 경찰이 청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야 청구권을 어떻게 경찰 쪽에 줄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이 이만큼까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않았었죠. 그냥 그런 어떤 피해자는 오늘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뭐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럼요. 하셔야죠. 이게 열흘 동안 반복되고 그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는 건 그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성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입법 활동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건 분명히 입법 부작이고 그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직무유기고 지금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킹 처벌법 같은 법은 표를 별로 얻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아까 승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여야 간의 다툼이든 기관 이익이 그런 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어도 서로 타협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붙이든지 꼭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 처벌법은 이거 통과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표 안 준다든지 압박한다든지 별로 없어요. 여성 단체들이 물론 그런 걸 하긴 하지만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또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보태고 싶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번이 무산되고 없는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제 굉장히 주가 많은데 캘리포니아에서 1990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고 거의 모든 주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형량이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고 네. 더 중요한 건 18세 미만의 5살 이상이 되는 성인이 접근을 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꼼꼼하게 이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오면 이건 스토킹이고 그러면 최대 3개월까지 일단 접근 금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6개월까지 징역형을 할 수 있고 가까운 일본도 이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게 벌금이 사실상 10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94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네. 어떤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이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법 만드는 게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1990년 캘리포니아 스토킹 행위 처벌법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그 전에 레베카 셰퍼라는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할리우드 여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오랫동안 당한 거예요. 끔찍하고 두렵고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나라 피해자들과 똑같이. 그랬더니 미국 경찰이 당시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만나자 그런다고 그 팬인데 팬에 대해서 배우가 그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몇 번을. 그러다 결국은 그 스토커가 이 레베카 셰퍼를 살해해버렸거든요.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할리우드 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먼저 스토킹 행위 처벌법을 만든 것이고 이후에 보니까 영국이고 호주고 캐나다가 유사한 사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심지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다 살해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사건이 없었나요? 무척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못 만들까요? 못 만들었다는 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한 3가지를 좀 깨알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지금 법명이 스토킹 방지법 아니면 스토커 처벌법인데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측면. 그렇습니다. 법안에는 그 시각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커 처벌 및 스토킹 방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법. 이렇게 좀 이렇게 전반적인 테두리를 열어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처음에 딱 갔을 때 수사기관이 이 법정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속수사할까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구속수사도 안 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옆에 있는데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법원에 넘어가도 이게 징역형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벌금도 정말 낮은 벌금형이 나올 거니까 이 스토커를 처벌하는 시각에 청착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의 측면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깨알 같은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그 피해자가 싫다. 이러면 격리를 정확하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웨어러블 같은 걸 통해서 그 격리 범위에 들어왔을 때 면대면에 만나지 않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스토킹에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했는 거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위반했으니 네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그 피해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징역이 됐건 벌금이 됐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뭐 이건 뭐 정인 프로그램 정도는 안 되더라도 완벽하게 그것이 쉴드될 수 있는 깨알 같은 규정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냥 3년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걸로 모든 게 끝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미약한 처벌받고 나서 더 보복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는 시작인 법이고 그 과정 안에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분리할 것인지 분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강력한 처벌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고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정치권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두 눈 부릅 우리 네 눈이네요. 네 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무수하게 많은 눈과 함께 확실하게 부릅뜨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